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가 결국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JDC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사를 중단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공사 중단 넉 달 만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버자야그룹은 이번 소송의 책임은 JDC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JDC가 지난 2009년 맺은 토지 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파트너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JDC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 그러면 소송 법원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죠. 네. 지금 여기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JDC는 1,070억 원을 주고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공사와 금융비용에 버자야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대의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유원지의 콘도미니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래동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영어교육도시 건설로 이미 수천억 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JDC는 출범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자본이 인수한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하얏트 호텔의 겐팅 제주 카지노가 랜딩 카지노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제주도는 겐팅 제주 카지노의 사업자인 그랜드 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요청한 상호 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카지노 허가증을 다시 교부했습니다. 겐팅 제주 카지노는 지난 1월 중국 란딩그룹과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이 50%씩을 출자해 개장했지만 지난 7월 겐팅은 란딩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이번 상호 변경도 란딩그룹의 색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농협별로 수십 개에 이르는 감귤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한 귤로장생이란 새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첫 시범 출하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는데요. 앞으로 정착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감귤 선별이 한창인 한 선과장. 광센서 선과기를 통과한 감귤이 차곡차곡 상자에 담깁니다. 출하되는 감귤의 브랜드는 귤로장생. 새로운 브랜드의 선별 작업에 참여한 농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전국에 있는 고객들이 이거 제주도 밀감은 이렇게 하나로 되돌아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그 대적 호응이 좋겠습니까?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첫 시범 경매 평균 경락가는 10kg 한 상자에 25,000원. 일반 브랜드보다 40% 높게 거래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광센서 선과기가 설치된 농감협 선과장 18곳에서 출하됐고 2017년까지 모든 농협 감귤 브랜드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진 일부 농협은 그동안의 홍보 투자비가 적지 않아 기존 브랜드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무엇보다도 동일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협별로 또는 작업장별로 이 브랜드에 대한 품위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통합 브랜드를 성공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설 겁니다. 특히 상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은 브랜드 통합 대상에서 빠져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거란 우려도 있어 꼼꼼한 정책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휴일을 맞아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제주지구는 오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담궈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7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본부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었고 119 목공동호회는 저소득층에게 재능 기부로 가구를 지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에서 전북 현대에 1대0으로 졌습니다. 제주는 전반 추가 시간에 전북의 이재성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뒤 슈팅 숫자 13대13으로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만회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제주 원정 경기에서 K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귀포항 동부두 방파제 앞바다에서 서귀포시 도순동 37살 이모 씨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물 밖으로 나오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다이빙을 함께한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이용객은 262만 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8월에 2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대구와 광주 등 지방 노선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취항한 데다 메르스 사태로 중단됐던 국제선 항공기들도 운항을 재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4곳을 공모합니다. 육상 풍력발전지구는 20에서 30메가와트 규모로 섬을 제외한 읍면지역 마을이면 응모할 수 있고 해상풍력은 100메가와트 규모로 제주 동부 해역만 가능합니다. 에너지공사는 올해 말까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고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해안 절경을 돌아보는 부정기 여객선이 처음으로 취항합니다. 주식회사 신세계해운은 오는 21일부터 서귀포항과 화순항을 잇는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제주 크루즈호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크루즈호는 승객 468명과 승용차 30대를 싣고 해안에서 2-3km 떨어진 항로를 1시간 반 동안 하루에 3번 왕복 운항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고등어와 참조기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부새와 방어는 줄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주 바다에서 잡힌 고등어는 570톤으로 작년보다 86% 늘었고 참조기도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황금빛을 띠어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부새는 어획량이 74%나 줄었고 마라도 연안에서 잡히던 방어도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